타케루는 무력한 패배자로 반마법 아카데미에서 가장 쓸모없는 분대의 대장이라서 경멸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가 가장 강력한 마법 유물을 활성화하면서 달라진다. 그것을 사용해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마녀를 처치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타케루가 마녀와 싸우고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시작된다. 그는 부모님이 우유가게에서 쌓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35번째 시험 분대로 향하고 그곳에서 토끼 위상을 입은 우사기에게 눈이 멀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부활절 달걀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준다. 타케루는 자신의 순결을 잃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우사기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공격해온다. 태커가 일식 때문에 시야가 가려 헤맬 때 이카루카는 그들을 어두운 웹사이트에서 판매할 사진을 찍습니다. 우사기에게 즉시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면서 태커는 자신의 삶이 타일러 페리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고 위하여합니다. 한편 반란군 아오카는 학장 수게츠로부터 생명을 빼앗은 벌로 처벌받습니다. 징계로 인해 아오카는 조사관 자격이 박탈되고 제35시험중대로 전입됩니다. 사무실에서는 우사기가 태커에게 그들의 중대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점수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밀한 브라우저 기록보다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케루는 쓸모없는 팀장인 것에 사과하고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탄합니다. 이에 이카루가는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임무를 시스템에서 검색하고 그날 밤 발생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알립니다. 타케루와 우사기는 이 소식에 신이 나고 그때 스게츠가 갑자기 자신의 소식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가 아카데미의 슬럼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스게츠는 그들의 기록적인 실패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오카를 그들의 최신 멤버로 소개합니다. 숙련된 멤버가 타케루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사기는 아오카가 예전에는 신동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중학교 때 신문관이 되었다. 타케루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아느냐고 묻는다. 타케루는 그들이 예전에 클래스메이트였다고 설명한다. 이카루가는 아오카가 왜 신문관을 그만두고 합류했는지 묻지만 오카는 무례하게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스게츠는 어색함에 질식할 것 같아 급히 방을 나간다. 그 후 타케루는 아오카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만 오카는 그런 패배자를 아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 그날 밤 오카는 팀과 함께 임무에 합류한다. 이카루가는 그들의 목표가 마법 유물인 비정상적인 폭풍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허용하지 않게 만든다. 타케루와 오카는 건물에 침투하고 우사기는 저격총을 설치하여 7층에 있는 두 목표에 대해 알려준다. 타케루는 오카에게 신호를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이 먼저 움직인다. 방 안에서 판매자는 마녀인 메리에게 비정상적인 폭풍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무기로 신문관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타케루는 오카에게 경비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우사기가 방 안의 사람들을 저격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미션이 시작되고 오카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안 우사기는 목표를 처치한다. 타케루는 방으로 돌진하지만 못생긴 얼굴에 5개의 권총이 겨눠져 있다. 타케루는 슬프게도 우사기에게 잘못된 건물에 쏘았냐고 묻고 그녀의 뇌가 마침내 작동할 때 그는 그녀가 그룹의 사쿠라라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메리가 창문을 통해 탈출하고 다른 남자들은 타케루가 사실 마법반대 아카데미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타케루는 자신이 사실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는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검을 가리키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파워레인저를 너무 많이 봐서 타케루가 정신을 잃게 되었다. 이카루가는 즉시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한 남자가 그의 검을 고철이라고 부르자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 남자가 총을 쏘지만 타케루는 그의 검수를 사용해 시간을 느리게 하고 총알을 반으로 자른다. 타케루는 갑자기 미니소스케로 변해 그들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남자들이 그에게 더 많은 총알을 쏘지만 타케루는 그것들을 베어내고 그들에게 검을 꽂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는다. 타케루는 정신을 차리고 이카루가는 여동생 카드를 써야 했다고 인정한다. 이제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타케루는 그가 농담이었어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랐죠. 그 순간 오오카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혼자 힘으로 남자들을 처리해요. 그녀가 판매자를 발견하자 저항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남자는 종이를 잡고 즉석 마법 주문을 활성화시켜요. 이 주문은 심판의 무기인 드래곤을 소환하는데 이카루가가 유우가에게 사격 위치로 서둘러 가라고 말해요. 드래곤이 여러 차례 사격을 시작하지만 오오카는 거의 힘들지 않게 피하며 자신도 몇 발 쏘며 회피해요. 갑자기 드래곤이 작동을 멈추고
오오카는 보여줘요. 그것의 관절을 부러뜨려서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고. 판매자를 제지하는 동안 다케루는 그녀가 독보적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그는 탄피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손의 위대함을 잡는다. 오오카는 말을 잃고 다케루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평평하고 무생물인 것을 좋아한다고. 이 말을 들은 오오카는 그의 미래 손주들에게 생명을 빼앗으며 다케루는 그녀의 가슴 베개 위에서 기절하고 오오카는 궁금해한다. 이 부대에 어떤 병적 문제가 있는지. 며칠이 지나고 우사기는 오오카에게 혼자서 작전에 나가는 것을 잔소리하기 시작한다. 오오카는 그들의 부대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카루가가 우사기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이 신경에 거슬리자 오카는 이카루가를 무능한 기술자로 자신은 스나이퍼로서 압박감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테케루에 대해서는 그녀가 대장으로서 부끄럽고 수사관이라고 자신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카가 화를 내며 나가자 이카루가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테케루는 오카가 옳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그날 저녁 늦게 오카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오카가 들어서자 그녀는 그들이 근무 시간에 파티를 하고 있다고 꾸짖고 떠난다. 타케루는 그녀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뒤쫓는다. 그가 그녀에게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자신이 그녀의 분대장이라고 상기시키며 다치고 혼자 있는 분대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오카는 마지못해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한다. 그들은 바랄라라는 비밀 마법 조직의 시설에 도착한다. 오오카는 바랄라가 아마 불법 거래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오오카는 타케루를 폭탄으로부터 구하고 무장 경비병들이 나와 그들과 싸운다. 그들은 그들을 끌어내리고 오오카는 검색하러 간다. 컨테이너를 조사하는 동안 다케루는 남자들을 제압한다. 다케루가 그녀와 합류하려고 할 때 그는 끔찍한 인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현장을 발견한다. 오오카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가고 그래서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한 남자를 쏜다. 다케루는 오오카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빼앗으면 조사관 면허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오오카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마녀를 없앨 것이라고 고집한다. 다케루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한 마녀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없앴다고 밝히고 그녀는 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을 쏘려고 하지만 다케루가 그녀를 막는다. 그는 절대 그녀의 동료가 되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날 타케루는 학생들이 왜 오오카가 무임승차 부대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는 소리를 엿듣는다. 하지만 타케루조차도 어젯밤 오오카에게 한 그 민망한 말 때문에 비난하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 그녀는 아직도 마음이 상한 듯하다. 한편 스게츠는 오오카에게 35번째 부대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오오카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 후 스게츠는 멤버 중 한 명이 유물 흡수자 후보라고 밝히며 오오카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스게츠는 유물들이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도 선택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오카는 분노하며 뛰쳐나간다. 한편 메리는 유령과 만나 마법 아이템을 전달한다. 유령은 자신이 부활시키기 위해 50명이 넘는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메리는 그의 생명도 빼앗고 싶다고 소원한다. 유령은 바랄라의 유일한 목표가 마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메리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단순히 상기시킨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우사기는 타케루에게 자신의 작은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오오카의 남극에 자신의 소총을 꽂고 싶어 하지만 오오카가 갑자기 나타난다. 타케루는 그녀를 점심에 초대하려 하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그가 정말 돈을 위해 인퀴지터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테커루가 혐의를 부인하지 않자 오오카는 그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카루가 끼어들어 오오카가 수사관 직위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보통 다른 수사관들은 그녀를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오카는 그런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한편 호엔코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독백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평화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법 원형을 활성화하고 파괴의 시대를 어셔하기 위해 전사를 소환합니다. 그들의 평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요. 반면에 테커루는 오오카가 가족 묘지를 방문하는 것을 따라가 묘지로 향합니다. 테커루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오오카는 기억을 되살리며 마녀에게 홀려서 그녀의 가족 전체를 죽인 적이 있어. 심지어 어린 여동생까지. 오오카는 지금 악랄한 범죄자들을 마주하면 자신을 잃는다고 인정해. 그래서 모두가 그녀를 재앙이라고 부른다. 타케루는 그녀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에게 적들을 무찌우기 위해 인간성을 버릴 수 있냐고 묻는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서 폭발음이 들리는데 이는 하운드가 소환수를 보내고 마법 금지 학교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오우카는 시내로 향해 특별수사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남자들은 확실하지 않지만 소환 영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타케루는 꼴을 썰면서 오카가 혼자 달려가는 것을 탓합니다. 까루가가 무전을 걸고 스게치의 방송을 재생하여 학생들에게 인퀴지션스의 소환된 영웅과 맞서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므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까루가가 중대가 달아날지 싸울지를 묻자 타케루는 오카가 학원으로 이미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녀가 증오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그의 유일한 방법은 소환된 영웅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카는 부상당한 한 학생을 발견합니다. 그 학생은 그들이 괴물에게 대적할 기회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어쨌든 오우카는 돌진하지만 그녀의 총알은 전사의 장벽에 무용지물이다. 마치 소변이 급한 아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그녀는 인형처럼 휙 던져진다. 오우카는 거꾸로 뒤집힌 바퀴벌레처럼 죽고 싶지 않아서 유물 먹는 자 블라드를 소환할 수밖에 없다. 블라드는 그녀에게 임시 계약만 있다고 상기시키며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 오우카는 다시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블라드에게 무기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블라드는 동의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 앞의 괴물은 디셉티콘이 아니라 사실 아서 펜드래곤이 드래곤의 몸에 묶여있다고 알린다. 오우카는 그것에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총알을 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총알이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블라드는 오우카에게 엑스칼리버의 칼집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자 오우카는 블라드에게 홀마크 마법을 사용하라고 한다. 블라드가 그녀가 드디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냐고 묻자 그녀는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피를 사용하라고 한다. 블라드는 수긍하고 그녀의 피를 그려내어 아서의 갑옷을 뚫는 마법을 활성화한다. 오우카는 블라드가 갑자기 주인의 지시에 따라 힘을 잃게 되면서 마침내 기회를 얻습니다. 오우카는 인형 역할로 돌아가지만 아서가 그녀를 끝내기 전에 타카루가 그녀를 구하러 와서 아서를 막습니다. 타카루는 소환수에게 자신의 부하를 공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의 검은 아서의 갑옷에 단순히 크레용에 불과했으므로 타카루는 쿠루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엑스칼리버가 사용 후 시켜야 하는 레일건 안에 있다고 알려주며 타카루가 거리를 좁히고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러자 이사디는 마침내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녀는 정조준한 타깃을 훔쳐서 이번에는 아서를 위협하는 위치에 놓았어요. 하지만 그가 갑자기 자신의 홀마크 마법을 활성화시키자 아이키루카는 타카라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타카루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갑자기 타카루는 또 다른 차원에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유물인 라피스가 그가 두 번째 계약자로 선택받았다고 선언해요.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여러 질문을 하면서 계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녀가 만약 적을 무찌르기 위해 인간성을 버릴 수 있냐고 묻자 타카루는 오우카의 질문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이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라피스는 타카루의 모든 피해를 치유하며 그를 로보캅, 즉 마녀 사냥꾼으로 변신시킨다. 타카루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라피스는 말한다. 전투에 집중하고 아서의 공격을 막아내라고. 타카루는 자신의 검이 부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전투에 전력을 다한다. 아서가 다시 홀마크 마법을 사용하자 라피스는 타카루에게 홀마크 마법을 활성화하라고 말한다. 라피스는 아서의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이를 이용해 타카루의 슈트를 강화한다. 이제 타카루는 어리석은 독백을 시작하며 일격에 아서를 베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파괴한다. 유령시계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그의 소환을 무찔렀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한편 타카루는 오우카에게 복수의 여정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그녀의 짐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한다. 오우카는 그의 제안에 감동하여 타카루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의 무릎에 쓰러진다. 다음날 수이게츠는 신문관의 리더인 하야토를 만난다. 하야토는 모든 기억을 잃은 포로로 잡힌 오로라 마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야토는 바랄라가 그녀를 되찾기 위해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재판매해야 한다고 한다. 그곳에서 수이게츠는 메리가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마법반대 아카데미에 등록되었습니다. 후에 스이게수가 35번째 소대와 만나 라피스가 마지막 유물 먹는 자로서 호스트를 선택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근접 전투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인간 형태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이게수는 그녀를 그들의 반에 배치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세이지는 그래서 그를 소환한 이유인지 묻고
스이게수는 사실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메리가 방에 들어오고 스이게수는 그녀부터 시작하여 마녀들이 아카데미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알립니다. 그분 때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들이 떠난 후 메리는 그들에게 GPS 목걸이를 착용하게 했으니 자신에게 보물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타카루는 그 목걸이가 사실 마법을 사용하면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경고하며 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본다. 유세이지와 에카루가는 메리를 혼자 두자는 의견을 내지만 오카는 그들의 임무는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리는 오카에게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하지만 오카는 임무가 아니었다면 절대 그녀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메리는 화가 나면서 오카에게 심지어 신문관들도 유물로 마법을 사용한다고 상기시킨다. 먹는 사람들. 하지만 오카는 마녀들이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메리는 화를 내며 떠나고 타카루는 오카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사격장으로 가고 오카와 함께합니다. 오카는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고 메리는 관역을 제외한 모든 것을 쏩니다. 체육 수업에서는 오카가 다시 한번 그녀의 신동 같은 실력을 뽐내지만 메리가 시도할 때는 중력이 그녀와 싸우는 듯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에서 오카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메리는 답을 맞춰 오카를 놀립니다. 점심시간 동안 메리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오카를 조롱하고 오카는 자신이 바나나 껍질만큼 운동신경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오카는 그녀가 바나나 껍질만큼 운동신경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점심시간 동안 메리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오카를 조롱하고 오카는 자신이 바나나 껍질만큼 운동신경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오카는 그녀가 바나나 껍질만큼 운동신경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소녀들이 계속 다투는 동안 타카루가 그들을 말리려고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얼굴을 후려치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메리는 타카루에게 차가운 음료를 건네서 얼음 대신 얼음 대신 얼음 대신 얼음을 대라고 합니다. 테커는 오카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며 메리에게 사과합니다. 메리는 타카루에게 자신이 마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오카의 반응은 사실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카루는 그녀가 이제 그들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메리는 그를 경고합니다. 그녀가 잠에서 그를 해칠 수 있으니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나 메리가 푹신푹신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타카루는 그녀의 위협 시도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왜 식별관이 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세상이 마법에 대한 견해를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법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잊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 막 떠들기 시작하자 타카루는 그것들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메리는 그를 이상하다고 부르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메리는 자신의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립니다. 동시에 헌티드는 그가 메리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거래를 깨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종교 재판관들이 도착했고 메리가 그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헌티드는 순식간에 그들을 처치했습니다. 추가 지원이 도착했을 때 메리는 그들의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그녀의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헌티드는 메리를 정신적으로 고문할 계획을 세우며 웃지만 그녀를 데려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발랄라를 위해 이단 신문에서 돌아왔다. 한편 타카루는 또 다른 싸움을 분리하며 그들에게 임무를 상기시키려고 했다. 오카는 그가 메리와 이름을 아는 사이인 것을 알아차리고 질투를 느꼈고 그래서 메리는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로 했다. 오카는 질투를 느끼고 반격하려 했지만 유사기가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아카데미 모의 전투 공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타카루는 토너먼트 대진표를 보는데 1호 중대의 쿄이아가 그의 중대가 어떻게 감히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타카루에게 그들이 라운드에서 맞붙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타쿠루의 부대가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방과 후 타쿠루는 메리가 함께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갑자기 오카가 나타나서 메리가 타쿠루에게 유혹 마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한다. 집에 가는 길에 오카는 위장이 메리를 교내에서 내보내려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목에 걸린 목걸이의 사실을 몰라서라고 설명한다. 부대원들 집에 공간이 없었지만 오카는 그녀가 어떤 마법 같은 움직임을 시도하더라도 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한다. 타쿠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은 어둠의 기운과 빙빙 도는 것 같은 빙과 소유된 듯한 새를 보고 오카는 목숨을 걱정한다. 메리는 오카에게 겁나면 떠나라고 말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타쿠루는 편히 지내라고 하며 일 끝내러 간다고 한다. 메리는 오카가 떠나지 않도록 막고 하야토와 그의 조수는 멀리서 메리를 지켜보고 있다. 나중에 타쿠루는 돌아와서
메리가 샤워 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간을 발견한다. 그러나 타쿠루는 오카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오자 지금껏 본 가장 평평한 표면을 응시하는데 멈추지 못했다. 그들이 모두 타쿠루 위에 넘어졌을 때 오카가 급히 뛰쳐나온 순간이었다. 그 밤 타쿠루는 메리에게 그녀와 오카가 높은 목소리로 다투는 것과는 달리 마음이 통하는 영혼임을 말한다. 하지만 메리는 인간과 마녀는 너무 다르다고 주장하며 아마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다음날 토너먼트 동안 부대는 방어태세에 들어서서 누군가 속임수 역할을 해야 했어요. 메리는 도와주기를 거부했고 타카루는 희생제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오쿠트가 오사기의 주변 학생들을 제거하게 하려던 거죠. 관중들은 그들의 농담 같은 전투에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게 메리의 신경을 건드려서 메리는 방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오쿠트는 경비원을 처리하며 오사기는 승리의 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 후 타카루는 소녀들의 팀워크를 칭찬하며 메리를 MVP로 인정했어요. 오카도 칭찬을 쥐어짜내지만 메리는 태연한 척한다. 갑자기 이카루가 말한다. 메리가 유일한 플래체스터라고. 레푸스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레푸스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그 후 타카루는 토너먼트 카니발을 구경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오쿠트는 위장실에 들러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메리에 대한 보고서를 찾는데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한편 카니발에서 타카루는 메리에게 우사기와 이카루가 처음에는 그녀와 오카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녀가 말했던 것과 달리 그는 인간과 마녀는 그냥 같다고 느꼈고 메리는 자신을 고립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메리는 타카루에게 그녀의 기억의 일부분이 보여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카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중대원들은 아레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오카가 도착해 타카루와 단독으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토너먼트는 계속 진행되는 동안 오카가 타카루에게 메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히데오는 아레나를 감시하고 수게츠는 팝콘을 먹으며 바랄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쇼를 지켜봅니다. 아레나에서는 2호 중대가 3호 중대와 맞붙습니다. 하지만 타카루는 메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까 오카는 그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랄라에 합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오카는 그녀가 범인인 걸 알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15전대가 공격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한 소녀가 나무가지로 변했어요. 그 과정에서 교회일을 제거했어요. 타쿠루는 도우려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꽃이 피며 유령이 그 안에 피어났어요. 유령은 메리에게 다가와 자신이 왔다고 말하며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메리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하야토는 그의 부대를 명령해 유령에게 총알을 퍼붓게 하고 수게쇼가 그를 잡았다고 제안하자 하야토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총격이 멈추자 홀령은 그들을 막기 위해 마법의 장을 설정한다. 수게수는 다카루의 분대가 홀령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다카루는 홀령이 나타났을 때 메리의 안전을 확인한다. 메리는 숨어있고 다카루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남는다. 홀령은 그가 메리의 남자친구여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메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녀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녀를 처치하겠다고 한다. 다카루는 그에게 분명히 환각제에 취해 있다고 말하며 유물 히터를 활성화한다. 레푸스는 다카루에게 홀령이 S급 위협임을 경고하고 홀령은 다카루가 아서에게 패배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고 혼티드에게 이번만 넘어가달라고 요청하지만 혼티드는 거절하며 공격을 개시한다. 그러나 혼티드는 도구를 꺼내 타쿠루의 몸을 찌르고 자신만의 파워레인저 슈트로 변신한다. 그동안 오카는 사지에게 달려가 깨우려고 하지만 이카라구가 그녀를 무능한 저격수라고 조롱하며 그녀는 정신 차리고 깨어난다. 그 순간 스게츠는 무사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라디오로 연락하고 오카는 밝힌다. 메리의 범죄 현장을 조사한 결과 마법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절망 마법으로 제거된 것이지 세계 마법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메리의 체포는 불법이었다. 수게츠가 그녀가 어떤 거래를 하려 하는지 묻자 오카는 그녀의 요구를 말한다. 한편 타카루는 레피스에게 하운티드도 마녀 사냥꾼으로 변신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레피스는 그것이 잃어버린 마법 아이템을 사용한 영웅 변신이라고 말한다. 하운티드는 계속해서 메리를 부르지만 그녀가 자신이 모른다고 고집하자 그는 손가락을 튕겨 주문을 풀어버린다. 메리는 갑자기 고아원에서의 시간을 기억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법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메리는 고아원이 불타는 것을 발견했고
하운티드는 그녀가 협력하면 고아들을 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메리는 자신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타카루에게 신뢰를 배신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운티드는 메리에게 그가 그녀에게 돌아오면 고아원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타카루는 메리에게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오카의 조사에 따르면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이미 죽었다. 하운티드는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녀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메리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가고 하운티드는 그녀의 비명을 듣고 흥분한다. 메리가 무너지는 동안 타카루는 그녀가 일으킨 죽음에 대한 속죄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버든이 너무 무겁다면 언제든지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야 하고 그는 그녀를 위해 반을 들어줄 것이다. 하운티드는 타카루의 진부한 말에 웃으며 그녀의 절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두 메가조이드가 싸움을 시작하고 타카루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운티드가 그를 날려보낸다. 타카루는 다시 그에게 돌진하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찔린다. 레푸스가 타카루에게 하운티드의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하운티드는 레푸스의 능력을 칭찬한다. 레푸스는 타카루에게 검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알리며 타카루는 다시 싸움에 들어가 여러 검 유형을 바꿔가며 하운티드를 무릎 꿇게 만든다. 하지만 하운티드는 그를 방해하기 위해 인간을 끌어내어 뒤에서 공격한다. 메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고아원 엄마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주문을 기억합니다. 메리는 이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전할 주문이 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가 그녀의 머리를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헌티드를 빗나가고 그는 그녀의 형편없는 조준에 비웃습니다. 메리는 알카가 나타나 그녀에게 목걸이가 해제되었다고 알리기 전까지 네드 스타크의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카는 메리에게 이것이 마법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오카는 헌티드에게 안티마법 수류탄을 던집니다. 유사기와 함께 그를 상대하는 동안 그녀는 동시에 타카루는 메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메리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혼란스러운 존재가 피하자 그녀가 소유한 어떤 브라보다 쓸모없다고 조롱한다. 그러나 타카루는 그녀의 마법을 모두 흡수하고 자신의 유물먹이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혼란스러운 존재는 그에게 쓸모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홀마크 마법을 시전한다. 그래서 타카루도 똑같이 하고 두 유물이 맞붙는다. 레푸스는 열등한 유물에게 그녀의 힘이 마법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알리며 그녀와 그녀의 주인은 무적이라고 말한다. 타카루는 마침내 혼란스러운 존재를 베어내고 혼란스러운 존재는 요청한다. 그의 이름을 듣고 그가 악마 사냥꾼 가문 출신임을 깨닫는다. 타카루가 탈진하여 쓰러지는 동안 그는 잠시 피신한다. 며칠 후 유사기는 끔찍한 성적에 충격을 받은 한 여성과 만난다. 그로 인해 그녀는 유사기를 결혼시키겠다고 고집한다. 이는 그녀가 학교에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유사기는 엄마에게 간청하려 하지만 그 여성은 자신이 엄마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녀는 못생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카데미에서는 학교위원회 의장인 레이마가 마녀 사냥 축제를 발표하는 집회를 연다. 그는 축제에서 사용할 통화를 꺼낸다. 이것은 포인트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메리, 이카루가 그리고 우코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카루는 두 번째 성격으로 전환합니다. 나중에 사무실에서 타카루는 팀에게 축제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왜 그런지 궁금해하자 이카루가는 타카루가 빚에 깊이 빠져있고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밖에서 유사가 축제를 계획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자 그녀는 그 부대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바로 그때 소녀들은 유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팀의 눈이 되어야 하니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메리는 유사가 이상한 머리띠를 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토끼라고 불리는 게 싫다면 이카루가는 사실 그녀는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한다고 확신시켜주고 유사는 문을 부수고 치부하는 전 애인처럼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녀는 그 머리띠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기념품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카루는 사실 귀엽다고 말하고 유사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그녀는 월마트 록리가 들어오면서 2, 3중대의 대장이라고 말할 때 캡틴은 그들이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으니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타카루는 기꺼이 동의하고 유사기는 슬퍼한다. 그녀가 떠나면서 친구들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탄한다. 그때 레이마와 마주친다.
레이마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키가 커졌냐고 묻는다. 유사기는 레이마가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동안 패닉 공격이 시작된다. 그는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한다. 유사기는 타카루가 지나가던 중 무릎을 꿇는다. 그가 그녀를 알아차린다. 그가 급히 그녀를 도우러 달려가자 레이마는 자신을 소개하며 타카루에게 그녀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오래지 않아서 그녀가 그의 중요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카루가 떠날 때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시도하지만 유사기는 도움을 청하고 실신했습니다. 한편 오카는 학생회 서기에게 접근받습니다. 회장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책장 뒤에 있는 비밀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회장 나가루를 만납니다. 나가루는 비밀리에 돌아다녀야 하는 것을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파이가 되고 싶어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가루는 비서에게 항상 숨어서 돌아다녀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파이가 되고 싶어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카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나가루는 그녀가 메피스토펠레스라는 마녀를 아는지 묻는다. 그녀는 인간의 정신을 잡아먹는 마녀의 전설에서 나온 존재지만 오카는 그런 마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가루는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포세스드 되어 모든 사람을 살해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중대원들은 유사기의 병상 주위에 모여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다. 타루가는 모두에게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타카루가 떠나려 할 때 유사기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게 기대서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메리는 그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한 대우를 하겠다고 협박해요. 나중에 유사가 깨어나서 다카루가 그동안 함께 기다린 것에 놀라요. 그녀는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녀는 민망해하지만 다카루는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출발하자고 해요. 학생회 비밀기지에서 나오가 이사회장인 레이마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는 겨우 한 달 전에 전학 왔고 벌써 축제도 계획하고 계급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녀는 또 한 달이 지났다고 지적해요. 그녀 팀이 공격받은 지 한 달이 됐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 보여요. 그날 저녁 타쿠루는 유사기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레이마에 대해 묻습니다. 유사기는 이야기할 가치 없다고 말하지만 타쿠루는 그녀가 평소와 달리 행동하고 있다고 고집하며 도울 수 있다고 약속해요. 좌절한 유사기는 레이마가 약혼자이니 차라리 자신과 결혼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부모님은 법적으로 돈 벌기 위해 그녀를 팔 계획이에요. 눈물글썽이며 그녀는 타쿠루에게 이번 달이 학교 마지막 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쿠루는 그녀를 멈추게 하고 그날 밤 자신 집에 묵어가라고 제안해요. 나중에 유사기는 그의 집에서 샤워하며 그날 밤 그녀의 V카드 처녀성을 강하게 훔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타카루에게 임신하면 레이마가 자신과 결혼할 수 없게 되고 타카루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타올을 두르고 밖으로 나가고 타카루는 충격을 받는다. 타카루는 자신의 셔츠를 빌려주겠다고 하지만 유사가 나중에 벗을 거라며 거절한다. 그녀는 플로 장치에 걸려 넘어지고 타카루는 그녀를 잡아주는데 타올이 미끄러진다. 유사는 타카루에게 처음이라고 말하며 키스하면서 자신을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순간 메리, 오카, 이카루가 들어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 타카루가 설명하기도 전에 소녀들은 최악의 상황을 결론짓는다. 이카루가는 삼각관계를 원하지만 타카루가 심판을 받은 후 그들은 유사기의 약혼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앉는다. 유사기는 왜 모두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자 타카루는 설명한다. 그들이 전략회의를 하도록 초대했다고. 계획은 그녀의 성적을 올려서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기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모두 그녀가 사라지면 그리울 것이라고 고집한다. 타카루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유사기가 모든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타카루는 그녀가 여러 번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카루가는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2, 3중대와 만나고 이카루가는 코스프레 파티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메리는 수영복 캐릭터입니다. 평평한 가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카는 중국 악당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높은 슬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피스는 평소처럼 조금 소름 끼치고 유사기는 유튜브가 우리를 금지하지 않도록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2, 3중대는 그 전시를 보고 코피를 흘립니다. 테이코 타카루가 코스프레로 스네이프 역할을 맡아 나올 때까지입니다. 23진대대가 순수하고 정당한 이유로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지만 그리하여 여자애들은 유사기와 어수선한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날
요사기는 그룹 사진을 자물쇠에 걸어두고 할아버지에게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오카는 학생이 바닥을 칠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레이마를 걱정합니다. 그녀가 물어보니 소녀는 레이마의 제안으로 학교를 축제를 위해 장식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레이마는 타카루를 찾아 축제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요사기의 마지막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반복할 때 타카루는 그녀가 정말 소중하다면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마는 타카루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는다. 하지만 타카루가 그들이 동료라고 말하자 레이마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형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타카루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마는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유사가 자신의 것이 되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확신한다. 한편 오카는 블라드를 호출하여 학교의 공중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녀가 그것을 보자 블라드는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마법진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오카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교로 돌아온 유사기는 다시 레이마를 만나 지난밤 집에 가지 않은 나쁜 여자라고 그를 비난한다. 유사기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지만 레이마는 살인자인 그녀는 갈 곳이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가 그녀의 죽은 형에 대해 계속 조롱하자 유사기는 또다시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기절한다. 한편 비서가 나가루에게 레이마가 확실히 메피스토펠레스라고 보고한다. 다시 나가루는 그녀가 몰래 다니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비서는 대통령이 명령한다면 자신의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한다. 이에 나가루는 그녀를 구하지 못해 사과한다. 그녀는 정답이 스파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총을 꺼내 서로 쏘아보기를 시작한다. 한편 타카루는 유사가 있는지 사무실을 확인한다. 메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타카루는 급히 그녀를 찾으러 나가고 메리는 그 뒤를 따른다. 다른 곳에서는 비서가 오우카와 만나 레이마를 매복할 계획을 세운다. 오우카가 난입해 레이마에게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레이마는 바보처럼 굴려하자 오우카는 그가 정말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서가 대신 대답한다. 그녀는 진짜 비서와 나가루가 아마도 천국에서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오우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레이마가 그녀의 머리에 주문을 걸어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녀의 몸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 순간 메리의 목걸이가 울리기 시작하여 그녀는 테이코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타카루는 방탄조끼 덕분에 구출된 나가루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나가루는 오우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그의 분대에 도움을 청합니다. 동시에 메피스토펠레스는 아오카를 차지하지만 오우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탄합니다. 그녀는 유물먹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곧 마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이마는 그것이 약속이 아니었다며 한탄합니다. 갑자기 멸시토플레스가 배신자 같은 말라붙은 목을 잡고 경고한다. 그녀는 언제든 그를 목숨을 끄트머리로 할 수 있었다고. 그녀 없이는 아직도 바닥에 처진 실패자일 테니 그는 복종해야 한다. 그녀는 그를 놔주며 몸을 되찾고 복수할 때까지는 학원이 그의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가 복수하고 나면 학원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한편 나가루는 타카루에게 멸시토플레스의 몸이 학원에 잠겨있다고 말하며 모두를 세뇌시켜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뇌세뇌로 그것을 되찾으려고 한다. 타카루는 나가루가 오우카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인 것에 짜증이 난다. 그는 그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동료를 구하려는 것뿐이다. 통화가 끝난 후 타카루는 라피스를 소환하며 오우카와 우사기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 라피스는 오우카를 찾지 못하지만 우사기의 위치는 교회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타카루가 마리를 도와 마법 주문을 풀라고 말하자 마리는 그걸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답합니다. 한편 교회에서는 우사기가 자신의 형이 할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멈추라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참혹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 그녀가 형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레이마가 그녀에게 와서 살인자가 되어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우사기가 그만하라고 말했을 때 그 작은 괴물, 그녀를 때리고 이제부터 그녀는 자기 소유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우사기가 레이마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결혼의 밤이라고 선언한다. 우사기는 그를 거부하려 하지만 그는 때려서 그녀를 때리고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우사기는 받아들이는 척 누워있다가 부대 사진을 보고 그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모습을 떠올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고 이를 악물고 리마를 물어뜯는다. 마침내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만 리마는 레릭 이터와 함께 변신해 그녀에게 교훈을 준다. 그러나 그가 공격하기 전에 타쿠루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를 막아선다. 메리가 그에게 달려가 안심하며 그를 토닥인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메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해요. 떠나기 전에 우사기 씨는 그에게 레이마를 대신 때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만약 메리가 성공적으로 도와준다면 그는 다시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우사기 씨는 옷을 찢고 달아나며 레이마는 이미 미치광이보다 더 미쳐가는 모습으로 타카루와 맞서게 됩니다. 레이마는 이미 미치광이보다 더 미쳐가는 모습으로 타카루와 맞서게 됩니다. 그 후 아이쿠루가 씨는 우사기 씨에게 미션용으로 그랜데브의 총과 함께 두 발이 특수 탄환을 주는데 이 탄환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수 탄환은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편 메리는 마인드 컨트롤 주문을 막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아오카시가 나타나서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아오카시가 나타나서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메리는 즉시 메피스토펠레스를 부르는데 메리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메피스토펠레주는 그냥 그녀를 쏠 계획이었다. 갑자기 우사기 씨가 나타나서 메피스토펠레주를 지붕에서 밀어버린다. 떨어진 후에 메피스토펠레주는 우사기 씨에게 저주를 걸어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쫓아다니게 만든다. 교회에서는 타카루 씨가 레이나 씨와 마무리 짓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싸고 실신한다. 레어퍼스 씨는 왜 타카루 씨가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지붕으로 돌아가 보면 메피스토펠레주가 다시 돌아와 마리를 팔에 맞추어 쏜다.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타카루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블라드를 소환하고 한 발로 타카루의 무장을 해제한다. 타카루는 그녀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고 메피스토펠레스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우사기가 도착하고 아오카는 타카루가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타카루는 우사기에게 그들을 모두 쏘라고 말한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그들은 모두 그녀를 믿으니까. 우사기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녀가 총을 쏘기 전에 오카가 메피스토펠레스와 제어건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녀는 우사기를 쏘라고 하고 우사기는 그녀의 등에 총알을 박아 넣어 메피스토펠레스의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다음으로 우사기는 그녀의 영혼을 겨냥해 영원히 파괴합니다. 그 후 그들은 아오카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메리는 마법을 해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가지만 아이키루가가 나타나 아오카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맥박을 찾고 나서 그녀는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카가 눈을 뜨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몇 일 후 아이키루가는 위장실로 호출되어 위장이 어두운 엘프의 감옥 사진을 건네줍니다. 무기 제작을 위해 연금술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아이키루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수게츠는 그녀가 연금술사에서 그들이 만든 천재연구원으로 일했다고 말한다. 아이키루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집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하야토는 수게츠에게 그녀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강제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게츠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학생들은 자신의 소대 성적을 확인하고 늘 그렇듯 3호 소대는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다. 메리가 그들을 조롱하러 나타나지만 우사기는 그녀도 실패한 그룹의 일원임을 상기시킨다. 루카와 아이키루가 나타나지만 타카루가 아이키루가가 뭘 했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진실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카루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의 운반자 부담 감당 능력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여자들이 반박하자 타카루는 그들이 점수를 더 얻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우사기 씨는 마녀들과의 경계선으로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들이 5분 만에 저격당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후 그녀는 하수구에서 거대한 뱀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지만 여자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타카루가 아이키루가를 확인하니 그녀는 그들의 소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은 번역에서 생략되었습니다. 타카루는 그게 그들만 있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말해. 그래서 아이키루가는 그들이 오래된 부부처럼 들린다고 해. 갑자기 아이키루가가 휴가를 간다고 발표하지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떠나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해. 타카루는 아이키루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 그의 어리석은 자존심은 무장하지 않은 상대와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일 밤 고기가 구워지듯 맞았어. 현재에서 타카루는 아이키루가가 인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유우가
오늘 하루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동의해. 한편 바랄라에서 헌티드는 이이주카라는 감성적인 과학자와 만난다. 헌티드는 왜 그녀가 연금술을 떠났는지 묻고 이이주카는 그들이 요청한 것만 만들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헌티드는 그녀가 모든 과학자를 죽여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깨닫고 이것이 그를 화나게 만든다. 그는 사람들과 그들의 죽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지만 그녀는 감정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프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이 이주카는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그에게 어둠의 엘프 세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헌티드가 그녀가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 묻자 이 이주카는 그렇다고 한다. 그건 그녀의 여동생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야. 그동안 아이키루가는 도심으로 향하고 갑자기 사라지는데 나머지 소대원들이 지켜보고 있어. 그들이 주변을 확인했을 때 아이키루가는 지하로 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를 따라가기로 해. 하지만 그녀를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 리피스가 나타나 도움을 제안해. 동시에 아이키루가는 이이즈카에게 실험을 지켜보는 대가로 어둠의 엘프 감옥을 풀어주겠다고 말해. 아이키루가는 어둠의 엘프를 부활시키는 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이즈카는 왜 그녀가 4년 전에 감옥을 훔쳤는지 물어봐. 아이키루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고 주장하지만 이이즈카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다시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아이키루가를 데려가려 했다. 동시에 나머지 분대는 총격을 피해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키루가가 남자들과 함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북한은 남자들을 처치했고 타카루는 아이키루가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시 합류하기 전에 드라군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폭탄을 던졌다. 타카루는 부상을 입고 거의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이키루가는 그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아이키루가는 이이즈카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시험 중대가 계획에 휘말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이즈카는 그녀를 믿지 않아서 아이키루가는 이이즈카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그녀의 중대원이 살해된다면 어둠의 엘프셀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고요. 한편 스이게츠는 연금술의 수장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모든 혼란이 그들의 비정상 시설 중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과하고 150드라고온을 보상으로 제안하며 스이게츠에게 비정상 시설을 없애달라고 간청합니다. 연금술에서 소녀들은 옷도 없이 잠겨있을 때 이이즈카가 그들을 보러 오고 자신이 이카루가의 동생이라고 밝힌다. 이이즈카는 이카루가가 정말 그들의 친구인지 묻고 유사디는 자신이 이카루가를 이이즈카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한다. 이이즈카는 그녀가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카루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로 결심한다. 어린 시절 이카루가와 이이즈카는 인간의 뇌를 그리핀에 이식하고 다른 미친 짓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카루가는 몰래 가지고 온 책 덕분에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즈카는 그녀에게 버리라고 경고했지만 아이키루가는 시설이 너무 좁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이키루가는 만화가 없는 엘프를 만들어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즈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카루가에게 연구원들이 직무를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그 후 아이키루가는 그 엘프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자 방문합니다. 아이키루가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카나리아라고 이름 지어주어 기쁩니다. 그날 밤 아이키루가는 도망치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을 때 이즈카가 그녀를 멈추려 합니다. 아이키루가는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하지만 다크 엘프셀이 도난당했다는 경보가 울립니다. 이때 아이키루가는 이즈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카나리아를 찾으러 달려간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현재 아이키루가는 타카루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가 마법반대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전이 타카루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그녀는 설명한다.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타카루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아이키루가 만약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그는 그녀를 멈추겠다고 말한다. 아이키루가는 이것이 그들 간의 작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 위에 올라타고 옷을 벗기 시작한다. 그의 특별한 나이들을 경험해봐. 늦기 전에 타쿠루는 흥분하며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이키루가 이미 그녀의 50가지 그림자 판타지를 계획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연금술의 헬리콥터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자 아이키루가 그들의 첫 경험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며 그를 밀친다. 그녀는 바늘을 꺼내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한다. 밖에서 아이키루는 이즈카를 만나 그녀에게 계약을 지키라고 한다. 못 지키면 그녀의 인생이 잭 스나이더의 DC 영화보다 더 참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잠시 후
차가 와서 여자들을 내리고 떠난다. 하지만 우사기는 아이키루를 구하러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보쿠토 하피녀 노 과거 오문 아이트 본신 지라레로 노카토 심네루가 우사지하 금 노피녀 피녀 오취 결의 워시테이루토 언유 소문 아이트 보쿠토투 메이리 하협력 수로코토니 동이수루 초도소노시 이단신문관 노 도라군 타치가 맹스피도데 피로우추 아이올시 명금술 노방 히양카오 아리마가지 마리 서버제수 가강 리테키트 지 라세로 타카루토 에이키로가 니추이테 심네루토 피 라하도 코니어 우카와카라 나이토 언유 소코드 피 하무기 노입 타케수오 게케 선 바세루 소노간니 타카루 학원물 카라요로메 키나가라 출테쿠루 영양대 고 신데이루 피 하레 피순이 중간 니제 비합류 그녀는 그와 결합하여 마녀 사냥꾼 수트를 활성화한다. 그들은 연금술로 향하고 드라군들을 처치하기 시작한다. 라피스는 아이키루가가 탑이 가장 위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래서 타카루는 라피스에게 날 수 있는지 묻는다. 라피스는 날개 없이 비행은 불가능하지만 높이 점프하고 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카루는 그녀가 얼마나 멋진지 말하지만 라피스는 그가 도구를 싣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한편 슈베게츠는 전장을 가볍게 걸으며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물 먹는 자를 사용하여 단 한 발로 여러 드라군을 처치한다. 다른 곳에서 오카는 타카루를 만나고 그녀가 여기까지 오는 길을 찾은 것에 놀랜다. 오카는 이키지션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아이키루가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 유센지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타카루는 전체 분대에게 출발하라고 말한다. 시설 안에서 이즈카는 아이키루가에게 아이키루가가 떠났던 날 느꼈던 증오를 기억한다고 말한다. 아이키루가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키루가는 단순히 무기 개발이라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즈카는 그녀가 떠났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어본다. 아이키루가가 젊음을 찾았다고 말할 때 이이즈카는 그런 바보 같은 추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말해준다. 왜냐하면 아이키루가 상위층은 이이즈카가 불필요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뇌에 쏠리는 통증을 느끼도록 재설계했기 때문이다. 아이키루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자 이이즈카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빌어먹을 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녀의 계획은 어둠의 엘프를 부활시켜 발할라에 합류하고 시설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키루가는 실제로 엘프의 부활을 막고 이이즈카를 구출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이키루가는 그녀가 이즈카를 데려갔다면 엘프 실험이 멈췄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4년 전에 그녀와 함께 가자고 묻는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냐고 한다. 하지만 이즈카는 그녀를 밀쳐내며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을 파괴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아이키루가는 그녀가 집을 파괴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며 이즈카에게 다리 쪽에 총을 쏘며 다크셀을 넘기라고 한다. 이때 아이키루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고 밝힌다. 아이키루가는 다크 엘프로 변신하고 이즈카는 아이키루가 그녀의 DNA를 재설계했음을 깨닫는다. 아이키루가 그것을 확인하자 이즈카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미쳤다고 말한다. 아이키루가는 자신의 만화를 사용해 반물질을 만들고 시설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즈카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아이키루가는 그녀를 구하고 알케미의 설계를 무효화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이키루가 그녀에게 도달하기 전에 헌티드가 간지러운 피클처럼 튀어나와 이이즈카를 공격합니다. 밖에서는 오카와 타케루가 트리구맨을 처치하고 오카는 자신의 화력이 줄어드는 것을 감지합니다. 블라드는 그녀에게 계약을 맺으라고 하며 더 많은 화력을 원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반면에 라피스는 타케루에게 남은 만화가 겨우 10분뿐이라고 알립니다. 같은 시간에 유사이치와 메리도 계속 도우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탄창이 2개 남은 상태입니다. 시설 안에서 아이키루가는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티드는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즈카가 그에게 돌진하고 그녀의 반물질이 이 마법진과 충돌할 때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아이키루가는 이즈카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대가로 피를 흘리고 어둠의 요정 형태를 잃게 됩니다. 이즈카는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네리아는 아직 살아있고 발할라와 함께 있어.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계속 살아가라고 말한다. 유령이 돌아와 아이쿠루가 그와 함께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즈카가 이미 그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아이쿠루는 그에게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며 머리에 총을 쏘고 유령은 그 대가로 이즈카에게서 특별한 무기를 소환한다. 탑 위에 드래곤이 나타나자 타쿠루는 카루바를 구하기 위해 뛰어오른다. 라피스는 드래곤을 분석하며 타쿠루에게 말한다.
만약 그가 맞서면 승리할 확률은 0.4%라고. 하지만 아이쿠로는 그것이 단지 기계 드래곤일 뿐이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구에스는 멀리서 지켜보며 타쿠로가 용이 혼란을 일으키는 동안 무엇을 할지 궁금해한다. 오카는 타쿠로가 싸우기 위해 돌진하는 동안 길을 열어준다. 그 순간 유사이는 레일 캐논을 비활성화하고 아이키로가는 그녀에게 목표를 지시한다. 비행 엔진을 조준해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이는 단 5발의 기회밖에 없다. 유사이는 첫 기회를 놓치고 아이키로가는 그녀에게 말한다. 빨리 재장전하라고. 타쿠로는 계속 방해하는 동안 그녀가 다음 3발을 놓치자 타쿠로는 그녀를 믿고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 이때 유사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한다. 비행 엔진을 파괴하여 그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나 용은 물러서지 않고 타카루를 벽에 박아 넣는다. 용이 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카가 쏘아서 멈추려 하지만 용은 그녀를 벌레처럼 날려보낸다. 타카루는 비행 엔진을 파괴하려고 시도하지만 라피스,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알려주며 곧 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메리는 아직 이 애니메이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남은 만화를 모두 타카루에게 쏟아붓는다. 타카루는 다시 한번 충전하고 비행 엔진을 관통할 수 있다. 그는 라피스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음 공격에 집중시켜달라고 말하며 덮쳐간다. 드래곤의 몸이 그의 슈트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그때 드래곤은 마침내 쓰러지고 비활성화된다. 며칠 후 이카루가는 그룹에게 마법 유물을 회수하기 위한 잠입 작전을 알린다. 오카는 즉시 작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하지만 이카루가는 그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오카는 자신이 여러 차례 잠입 임무를 수행해봤다고 확신시키고 이카루가는 그녀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잠입하고 있던 곳은 클럽이었고 그것은 아오카의 최악의 악몽이었다. 소녀들은 술에 취하고 냄새나는 남자들과 앉아있으며 그들은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유사이즈는 그들이 근무 중이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코스프레는 겨우 합법적인 덤프트럭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아오카에게 말을 걸지만 그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사이즈는 그녀에게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오카는 이카루가의 뒤틀린 계획에 속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작전을 끝내기로 계획합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그녀의 멋진 몸매를 칭찬합니다. 그에 격분한 그녀는 그를 욕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타카루가 개입하여 그녀의 첫날이라 사과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여자들에게 무전으로 알려서 어려운 고객들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무언가 이상하게도 다카루는 바스보이 일을 정말 잘하고 여자들은 그가 도구로 놀지 않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한다. 바로 그때 오코노비스는 이상한 소포를 들고 있는 남자이고 다카루는 그를 계속 지켜보라고 한다. 오카는 그가 끝도 없이 넘보는 여자 옆에 앉는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여자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술에 취한 남자는 그 여자에게 선물이 있다고 말하지만 손을 뻗었을 때 우연히 아오카의 뜨거운 엉덩이를 잡아서 그녀가 그에게 얼굴을 때린다. 소포는 날아오르고 오카는 그것을 향해 쏜다. 팀이 그들을 잡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타카루는 그들이 오카를 막으라고 하여 모두 그 남자를 둘러싸고 체포하려 한다. 하지만 그 패키지는 단지 게임 시스템일 뿐이었다. 갑자기 반지를 들고 있는 남자가 놀라서 도망치고 그들은 그를 쫓아간다. 그 사이 오카는 뒤에 남아 무력함에 빠진다. 아카데미로 돌아온 오카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만 유사이즈는 그들이 그녀의 입장에 있었다면 모두 그를 때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카루카는 벌점을 받으면 모든 점수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여 아오카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 후 그들은 회수한 반지를 조사하고 에카루카는 그것이 적은 마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것에는 표시가 없다고 말합니다. 메리조차도 어떤 마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또 다른 F랭크 유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겨우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카루는 그들이 직접 조사하면 배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카는 시험에도 안전한지 걱정합니다. 에카루카는 그녀가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상기시키며 그녀가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에카루카는 스스로 시험해보겠다고 제안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유사이의 스트레스 볼을 짜거나 메리의 평평한 가슴을 하를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때 그들은 그녀에게서 반지를 빼앗아 멈추게 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어느 쪽이 먼저 시험해봐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오카는 반지가 날아올라 타쿠루의 손가락에 끼는 동안 싸움을 말리려고 한다. 방 안에 밝은 분홍빛이 빛나고 타쿠루가 깨어나면 유사이는 접착제를 냄새 맡은 유아처럼 수다를 떤다. 그녀는 그에게 덤벼서 그가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선언하며 그를 핥는다. 타쿠루는 그녀를 밀어내고 메리와 부딪히자 뒤로 물러난다. 메리는 그에 대해 불평하며 그녀와 바람을 피운 유사이를 비난한다. 그녀의 평평한 가슴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메리는 작은 산도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킷의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그녀가 타카루에게 아래를 보여주자 그는 재빨리 그녀의 평평한 수치심을 감추고 도망친다. 갑자기 오카가 그를 바닥에 태클을 걸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개처럼 핥기 시작하자 타카루는 그녀를 막으면서 그녀 아래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그가 탈출했을 때 그는 라피스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놀란다. 바로 그때 아이쿠루가가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술 취한 반지였다고 알린다. 타카루는 그녀가 여전히 술이 깨서 기쁘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는 거리가 멀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입을 맞추기 전에 그녀는 아프고 구토를 한다. 며칠 후 그들은 다음 임무로 나아가 특정 해변에서 여름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다. 메리는 한 계절을 유지하는 것이 마녀에게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아이쿠루가는 누가 여름을 영원히 만들고 싶어 할까 한탄한다. 타카루는 단순히 소녀들에게 재미있게 놀아보라고 말한다. 그들이 해변에 도착했을 때 진짜 여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해변을 수색하기 위해 나뉜다. 잠시 후 메리는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다. 오카가 집중력을 잃은 그녀를 꾸짖는 동안 물을 마신다. 그때 유사이지의 가슴이 도착해 물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오카는 그녀에게 더 차분하게 달리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멜론이 중력의 흐름을 바꾸기 전에 아이쿠루가가 오카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엿듣고 오카에게 바꿀 수 있는 비키니 옵션을 건넨다. 오카는 옷을 갈아입고 모든 것이 임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메리는 타카루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하지만 타카루는 라피스에게만 집중하고 고대 바지 괴물을 깨우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해변에서 장난치기 시작하지만 제외되고 아이쿠라는 더위 때문에 녹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타쿠루는 라피스가 어부들을 보는 걸 보고 설명해요. 그들이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점심시간이 되자 타쿠루는 음식을 들이키며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먹어요. 메리가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오카는 배고프면 군대도 행진 못한다고 주장해요. 그 후 소녀들은 디저트로 아이스바를 먹기로 하고 타쿠루는 배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요. 바로 그때 오카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걸 봐요. 남자가 거대한 괴물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라피스는 그것이 여름의 초대자라는 마법적인 존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이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오카가 수영을 못해서 빠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쿠루가는 여전히 쓸모가 없고 타카루는 화장실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기는 미니 분대가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메리는 자신이 미니할 만큼 작지 않다고 말하자 소녀들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바라보며 반대합니다. 라피스는 괴물을 잡을 아이디어가 있는데 소녀들을 미끼로 사용하고 자신이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괴물이 나타나 소녀들에게 교양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피스는 타쿠루에게 무엇을 할지 묻는다. 타쿠루는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라피스는 소녀들에게 진정하라고 한다. 하지만 밧줄이 끊어지고 소녀들은 아래로 끌려간다. 드디어 타쿠루는 테러 공격에서 돌아와 화장실에서 뛰어들어 소녀들을 구한다. 안타깝게도 그의 갑옷은 물속에서 너무 무거워서 소녀들은 그를 바보라고 꾸짖는다. 라피스는 그가 자신의 모습으로 낚싯대를 사용하자 제안하고 그녀는 그것으로 변신하여 타쿠루가 후크를 물게 한다. 소녀들은 풀려나고 오카는 메리에게 그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마법을 사용해 생물을 물속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이후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며 오카가 미니 플래툰에게 오늘을 구해준 것에 대한 아이스크림을 건넨다. 타카루는 메리가 왜 미니로 분류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의 평평한 가슴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 며칠 후 타카루는 위험한 생물들이 갇혀있는 최고 보안 감옥을 방문한다. 보안 점검 후 그는 여동생 키세키가 도착할 때까지 방에서 기다린다. 키세키는 그가 더 잘생겨졌다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물어본다. 타카루는 미친 듯한 새로운 팀원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키세키가 타카루가 오카를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타카루는 그녀의 대담함을 존경할 뿐이라고 말하며 키세키는 약간 슬퍼한다. 키세키는 그가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타카루는 그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감옥 같은데 말이다. 타카루는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때 공지가 나오며 그의 시간이 다 됐다고 한다.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키세키는 슬프게 그를 바라본다. 나중에 분대는 시내로 임무를 나가고 유세지가 목표의 자를 파괴한다. 그들은 오토바이로 바꾸고 오카는 그들을 쫓아가며 항복하라고 말한다. 남자들은 즉석 주문을 사용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이지만 오카는 이카루가의 미친 수정 덕분에 마법 없이도 그들과 따라잡을 수 있다. 오카는 타카루에게 교대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는 그들을 가로막아 그들의 바이크 타이어를 베어버린 후 그들을 붙잡는다. 학교에 돌아오자 유세지는 그들이 얻은 점수에 흥분한다. 이카루가는 그녀가 많이 변화했다고 칭찬하지만 그녀는 사실 그녀의 컵 사이즈가 커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카는 타카루의 눈 아래 짐을 보고 그가 잠을 못 잤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좀 쉬라고 조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한다. 오카는 그의 여동생을 기억하고 그를 방문하라고 제안하자 타카루는 동의한다. 그 후 타카루는 1호 중대의 소녀들이 덩굴로 휘젓던 하운트에 의해 찢어진 것을 본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쿄야와 스게츠다. 타카루는 그에게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하지만 쿄야는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떠난다. 시설로 돌아가서 스게츠와 쿄야는 하야토를 만난다. 하야토는 그들에게 30시간 동안 키세키를 약물로 재우려 했다고 말한다. 스게츠는 타카루가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정신적, 생체 신호가 안정되며 이는 그들에게 보통 도움이 된다고 한다. 키세키가 깨어나기 시작하자 한 과학자가 만화 입자들을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요. 스게츠가 그녀가 실제로 악마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녀의 힘이 해방되면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가 됩니다. 그녀가 제어되지 않으면 지구 전체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한편 기세키는 환각을 겪기 시작하며 체인에 묶여있는 동안 남동생이 다른 여자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서 뿔이 자라나고 목걸이가 파괴되어 과학자가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듀요야는 그저 위장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보고 있는데 스게츠가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또 하야토에게 키세키가 5년 전부터 자라났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하야토는 그녀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즉시 지하로 내려가며 모든 다른 심판관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다. 그 후 그는 다시 한번 그녀와 맞서기 위해 키세키와 마주한다. 하지만 그녀는 타쿠루만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한편 사모소대는 또 다른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메리와 유사가는 산타의 도움이 되는 작은 도우미로 분장하여 크리스마스 쿠키를 나누고 있다. 아무도 메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유사가는 팔고 있다. 싸구려 마리화나처럼 나가 떨어지네. 징글벨의 힘 덕분에 그때 목표물이 탄 차가 도착하고 오카가 소녀들에게 그에게 추적기를 붙이라고 말해. 유사기는 무료 멜론 시연으로 그들을 유인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너의 크러쉬가 너의 존재를 무시하듯 무시해. 하지만 메리는 그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할 수 있어. 그 남자가 아마 로리콘 괴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증명해. 갑자기 목표물이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리고 공격해. 그래서 메리가 소녀들을 그녀의 방패로 보호해. 우아가 반격하려 할 때 덩굴 생물들이 총알에서 자라기 시작해. 타쿠 아루는 표적을 추적하지만 어두운 골목길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이상한 비명을 듣게 됩니다. 기세키가 걸어나와 그의 심장 소리를 따라왔다고 말하며 그의 품에 쓰러진다고 말하면서 항상 그렇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타쿠 아루는 그녀가 남긴 시체들을 발견하고 긴장하게 되며 오카와 여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검을 빼들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카는 그들이 적이 아니라고 상기시켜주며 타쿠 아루는 진정하고 기세키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그의 동료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의 누나를 막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녀가 그의 누나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자 타쿠루는 그녀가 그를 만나기 위해 탈옥한 위협 수준 SS라는 것을 설명한다. 감옥으로 돌아오니 하야토가 잔해 속에서 나타나며 키세키를 탈출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수이게츠가 그를 잘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수이게츠는 그녀가 남긴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한편 키세키는 깨어나 타쿠루에게 다시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타쿠루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카가 들어와 자신을 키세키라고 소개한다. 수줍게 타카루 뒤에 숨으며 이름을 말한다. 타카루는 키세키의 사회성 부족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오카는 이해하고 그와 함께 가자고 한다. 타카루는 나머지 분대원들과 만나 키세키가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카루가는 키세키가 넘쳐흐름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보통 안티매직 칼라 중 하나로 억제될 수 있지만 키세키는 막대한 양의 만화를 가지고 있어 마치 걷는 자연재해와 같다. 타카루는 키세키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종교재판소에 넘겨야 한다고 하자 오카는 키세키를 제한구역으로 호송하자고 제안한다. 타쿠 아로는 왜 그녀가 단지 인퀴지션스의 위치헌터들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오카는 그들이 1시간 동안 형제와의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주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애들은 도와주기로 동의하고
메리와 오카는 그녀가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카루가는 그녀가 그의 짐의 절반도 지고 있지 않다고 농담합니다. 그 후 여자애들은 키세키를 그녀의 형과의 데이트 준비를 위해 방으로 데려갑니다. 다른 옷들을 시험해보고 마침내 키세키가 메리보다 큰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들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옷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타카루와 키세키는 커피를 함께 마시며 키세키는 여자애들이 그녀를 자신의 작은 누나처럼 대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얼마나 달콤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타카루는 그들에게 느슨한 나사에 대해 경고한다. 키세키는 그에게 부탁을 하겠다고 하고 그가 그 부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달라고 한다. 그녀는 그와 함께 정상인 척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자신의 힘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가 다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타카루의 손에 의해 죽고 싶어 한다. 타카루는 그녀가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녀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그가 죽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그는 그녀가 진정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키세키는 조금 더 버티겠다고 약속한다. 그 사이 오로치라는 남자가 그의 파트너에게 보고한다. 그들이 구출해야 할 목표가 탈옥했다. 그 소녀는 카나리아로 밝혀지고 그녀는 제안한다. 그 기회를 이용해 아카데미를 파괴하자고. 오로치는 그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발할라에서 키세키를 대신 잡으라고 명령했다고 전한다. 동시에 키세키는 관람차를 바라보고 타카루는 그걸 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들이 가기 전에 쿠에아가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는다. 타쿠루는 저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는데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나서 쿠에아를 그녀의 주인이라고 부른다. 쿠에아는 키세키를 노리자 타쿠루도 동시에 그의 슈트로 변신한다. 타쿠루는 쿠에아가 유물 먹는 자라는 걸 놀라워하고 놀랍게도 그것이 그 소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 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할 때 하야토가 나타나서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민간인 지역에서 싸우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전력을 낮추도록 한다. 타쿠루는 키세키와 이야기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밖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은 그녀가 그의 품에서 잠기면서 그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수이게츠가 나타나서 그녀가 마취제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카루는 그녀를 자유롭게 두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방으로 보내집니다. 수이게츠는 그가 떠나기 전에 알키미가 기적의 능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시설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이게츠는 그에게 말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더욱이 발할라는 그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로치와 카네리아는 기적을 포착하기 위해 나섭니다. 카네리아는 비행기에 침입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것입니다. 하야토는 비행기 공격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고집한다. 그는 쿄야에게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이에 쿄야는 하야토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유령과 다른 이단자들에 대한 복수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갑자기 그들의 트럭이 공격받고 드라군에게 포위당하자 그들은 유물 먹는 자들을 부르고 전투 준비를 한다. 한편 타케루는 어렸을 적 작은 여동생이 창고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한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들의 부족에서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딸을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기세키는 불멸의 존재였으므로 무엇을 해도 죽지 않았다. 하루는 타케루가 아버지를 다치게 발견했고 그는 기세키가 울타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케루에게 그녀를 죽일지 보호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타케루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기세키를 발견했다. 죽음을 청하는 기세키에게 타케루는 그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기세키 주변의 오버플로우가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기세키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오버플로우가 퍼지게 되었다. 타케루가 깨어났을 때 오카는 이 난관에 빠진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는 그가 기세키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오카는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의 부담을 나누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성적이 A에서 C로 떨어졌고 그것은 모두 타케루 덕분이다. 오카는 그가 그녀의 부담의 절반을 떠안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자신도 그의 부담의 절반을 지겠다고 제안하며 그에게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나가루가 나타나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한다. 그녀는 타케루에게 기세키를 이송하던 차량이 발할라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가 즉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전한다. 밖에서
그는 나머지 분대원들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자 타케루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여자들은 그가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것에 놀란다. 그래서 그들은 오카에게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오카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꾸짖고 이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리에 돌아와서 하야토와 쿄는 모든 드라군을 제거하고 오로치가 나타난다. 하야토는 쿄에게 대상을 그녀의 목적지로 호위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오로치는 다루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쿄가 떠나자 오로치는 그가 꽤 강하다고 경고하자 하야토는 칼을 꺼낸다. 두 번째 융을 먹는 자. 오로치가 이게 흥미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반면 쿄는 기세키를 끝낼 완벽한 기회를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뒤로 가서 그녀를 처치하려 하다가 타케루가 나타난다. 타케루는 그에게 기세키가 그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단자를 학살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의 융을 먹는 자는 그에게 모두를 계속 미워하라고 하고 그녀가 그에게 힘을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타케루는 모든 것이 그녀의 소행임을 깨닫는다. 타케루는 쿄에게 그의 팀원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쿄를 자극하고 그는 즉시 공격한다. 타케루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융을 먹는 자를 베어내어 폭발을 일으킨다. 타케루는 기세키를 찾으려고 하지만 쿄가 뒤에서 그에게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카가 그의 융을 먹는 자 화이트 우사기를 해치우고 그에게도 타겟을 맞춥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쿄는 그들에게 후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아래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후 타케루는 기세키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녀를 위해 이 세계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소게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세키의 힘이 그녀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타케루만이 그의 여동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기세키의 힘이 타케루에게 사람들이 그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순간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키세키는 그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헌티드가 나타나 타케루를 자신의 덩굴로 찌르고 키세키가 이를 보자 그녀의 힘이 통제를 잃습니다. 에카루가는 중대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경고하며 키세키의 넘치는 힘이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니 재집결하라고 합니다. 소게치는 연금술 회장에 스즈카와 함께하며 그녀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소게치는 그녀에게 그들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스즈카가 혼란을 정리하겠다고 제안하자 소게치는 그들은 최종 무기로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거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 그는 타케루가 자신의 여동생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배팅을 제안합니다. 한편 호러드는 바랄라가 기세를 원하는 이유를 보고 그리고 기세의 오버플로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부카가 나타나서 타케루를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호러드는 타케루가 미끼라고 말합니다. 부카가 복나드를 끄집어내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호러드는 그녀와 맞서며 그가 영웅 변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다루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카를 찔러 뒤로 밀어냈지만 다시 공격하기 전에 기세의 오버플로우가 그를 먹어치웠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부카가 복나드에게 그와 계약을 맺으라고 말합니다. 블라드는 그녀가 복수를 위한 계약만 맺으려고 했다고 상기시키지만 오카는 자신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블라드는 그녀가 복수를 위한 계약을 원했다면 그녀를 먹으려고 했다고 밝히지만 현재의 이유에 감동받고 있다. 부카는 마침내 계약을 체결하고 파워레인저 스칼렛 위치로 변신한다. 그녀는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고 유령도 마침내 자신의 영웅 복장으로 변신한다. 둘은 싸움을 계속하다가 알카가 블라드에게 유령의 갑옷을 해제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유령을 비세키의 유출구로 날려보낸다. 그 후 알카는 타케루를 잡으러 달려가고 이카루가와 소녀들이 그들을 태울 수 있도록 길을 연다. 그들이 떠나면서 이카루가는 키세키의 힘이 얼마나 잔인한지 놀란다. 부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고 묻자 이카루가는 계속 그녀의 넘치는 힘을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광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를 계속 파괴해야 한다는 것. 키세키만이 불멸이지만 외부의 것은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세계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 그녀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타케루가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는 것뿐이다. 갑자기 넘침이 그들에게 다가와 차를 뒤엎자 메리가 보호막을 형성하고 알카는 넘침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녀는 레인저 위치로 다시 변신한다. 메리에게 타케루와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한다. 부카는 타케루가 그녀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어하며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넘쳐나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한편 타케루는 5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라고 자책한다. 레푸스는 타케루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며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레푸스는 그녀의 진정한 힘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조건으로 제안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묻는다. 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릴 준비가 되었는지. 이때 타케루는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린다. 그들이 보내온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결심한다. 레퍼스는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키스하며 그래서 그녀는 그의 영혼을 모아 신헌터 모드를 활성화한다. 한편 오카는 넘침을 피하려 애쓰며 말한다. 그녀에게 키세키가 타케루를 데려간 것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는지. 키세키는 넘침을 막으려고 하지만 듣지 않는다. 오카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부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넘침은 날아다니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를 둘러싸고 오카는 재빨리 유물을 활성화시켜 그들을 뚫고 나간다. 같은 순간 메리는 방패를 유지하려 애쓰며 아이키루가 유사쿠에게 자신이 가진 마지막 탄약을 건넨다. 갑자기 타케루의 새로운 형태가 차량에서 나와 주변의 모든 잔여물을 파괴한다. 오카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타케루를 보자 모두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타케루는 갑자기 그녀의 모든 힘을 빨아들이고 소녀들에게 그녀를 돌보라고 한다. 오카는 타케루에게 자신이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타케루는 자신이 단지 키세키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팀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그들의 곁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후 날아간다. 그가 키세키를 부를 때 그녀는 그가 마침내 끝내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모두 하지만 혼티드가 돌아와서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혼티드는 그가 어떻게 신모드로 변신하여 자신의 여동생을 처치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테이커루를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키즈키는 오빠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오버플로우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테이커루는 그 당시 여동생을 끝낼 수 없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 자신의 욕망을 지키고 키즈키를 구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오버플로우는 반대하며 키즈키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키즈키가 지금 당장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 하자 그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유령을 가르며 큰 폭발을 일으킨다. 그는 기세키를 찾기 위해 넘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녀를 찾자 그녀에게서 마법을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넘치는 곳은 그가 또다시 그녀를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그녀가 이를 견뎌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넘치는 곳은 사라진다. 오로치는 이를 보고 카나리아에게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소케치는 150년 만에 오로치를 만나러 간다. 오로치는 그가 타케루를 이용해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소케치는 아무리 싸워도 지옥이 다시 그들을 덮칠 거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 병조장의 나머지 부대원들은 테카루를 찾아가서 그가 여동생을 구했는지 물어봅니다. 테카루는 그녀가 정확히 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그에게 그들이 그의 짐의 절반을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테카루는 고맙다고 하고 그들은 도시의 일출을 바라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댓글로 제가 생각하기론 제 누나도 악마 같아요 라고 증명하세요.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을 바로 시청하세요.